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오후 2시 51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지언정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일봉상으로 또 흔들렸지만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저항의 벽이 있던 곳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더 위, 9,700만 원 이 언더 위에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모양새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에서 3파동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가 1.5배 이상이기 때문에 9,700만 원의 목표가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롱 포지션으로 계속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기존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징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과거 이더리움의 기반에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과연 이더리움도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이 갈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가 굉장히 비트코인을 잘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그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또 지금 마이너스 1%를 빠지고 있는데요. 단기성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솔라나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더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비트코인처럼 만약에 안착을 한다고 하면 일단 추세 방향을 일단 뚫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2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야 추가적인 조정이 받더라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만약에 솔라나를 잡고 싶다고 하시면 어제 나왔던 일봉 흐름 있죠. 바로 23만 원에다가 손절가를 걸어 놓으시고 단타성 흐름으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만 원에다가 더 오버로 했을 때 분할 매도로 치시면 좀 단타의 손익비면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흐름이 변동이 없이 잘 흘러가고 있고요. 10월은 이대로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상승장이 이제 완연하게 도입되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마 금리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렸을 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연착륙이냐 아니면 무착륙이냐 크게 봤을 때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 갔을 때는 무착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구매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번의 상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들이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익비 차트로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매수 적기였던 차트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5% 6% 오른다. 이거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고요. 위로 150% 이상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매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굉장히 많은 자금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잘 알다시피 블랙록에서부터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들이 사들이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개미들은 따라 사는 단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로 ETF 이후에 구매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개인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고요. 전부 기관들 금액입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벌어져 있던 격체가 오늘부로 완전히 확연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를 가고 있는 바로 미 대선 이슈인데요. 알다시피 이제 미국 대선까지 남은 일수는 단 7일하고 1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코인이 오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려 65.5%까지 트럼프가 압도를 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계속적인 메시지를 우호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사실 이번 이길 거라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 대선의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공화당의 우승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지표가 바로 월간 수익률 지표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겁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인데요. 자, 알다시피 10월 쭉 이제 13년도부터 24년까지 약 10년간, 11년간 통틀어서 10월은 거의 압도적으로 10월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11월을 내다봤을 때 다음 달이 상승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좀 틀려질 것입니다. 자, 10월과 11월의 양봉이었던 해를 돌아보면 압도적으로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0월 다음에 11월이 음봉이었던 한 해는 분명히 이렇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양봉이었던 애도 분명히 양봉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롱을 연달아 나온 거는 분명히 많겠지만 이번 한 해도 그러냐고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틀려질 겁니다. 앞에는 10월과 11월을 비교를 잣대를 삼았는데요. 이제는 9월이 양봉이었던 한 해를 보겠습니다. 2015년, 16년 9월 양봉이었죠. 10월 양봉이었죠. 그리고 11월 어땠습니까? 양봉이었습니다. 15년, 16년 똑같았습니다. 자, 9월이 양봉이었던 한 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9월이 양봉이었던 한 해를 통틀어 봤을 때 9월, 2023년도 9월 양봉, 10월 양봉, 그 다음 11월 양봉이었고요. 2024년도 9월 양봉이었을 때 10월 양봉이었고 11월 양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13년도 음봉이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다시피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1.76% 그리고 11월에 449% 올랐습니다. 통틀어서 봤을 때 확률상으로 거의 95%, 99%가 9월에 양봉이었을 때 10월, 11월이 양봉인 한 해는 대부분이었고요. 또한 그 한 해 적중이 빗나갔던 2013년도조차도 마이너스 1.76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폭등을 해서 11월날 449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통틀어 봤을 때 10월 현재 6.5%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가면 11월은 패턴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종가를 어디서 마감하냐에 따라서 2025년도가 어떻게 풀릴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11월이든 12월이든 조정을 받는 거는 하락의 조정이 아니라 봉에 대한 마감을 치는 종가 마감의 봉일 뿐이지 상승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폭등이 나왔던 한 해들을 돌이켜보면 서서히 상승을 하는 패턴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 폭등을 가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결국 모두 상승달이 11월까지 이어지고요. 10월, 11월, 12월이 결국 연말 대상승까지 연결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어지는 게 연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연봉은 이미 상승의 궤도에 올라가고 있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늘 말씀드렸죠.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을 때 제가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뚫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에 1년봉 상승, 2024년도 1년봉 지금 상승으로 바꾸고 있죠. 상승의 기본 조건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또 한 번의 종가 위에서 조금 마감을 한다고 하면 이어받고 또다시 투더문으로 해서 위로 뚫고 나가는 차트로 2025년도가 최고의 마무리 한 해를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이후부터 우리는 또 뭘 부과합니까? 바로 텍스 부과하죠.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번 트레이딩 수익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굳이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투세다 뭐다 하면서 최소 20%만 떼가도요. 세력의 입장에서 1,000억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200억을 세금으로 납부하고요. 또 거기서 법인이 아니라 세금으로 납부하면 또 50%가 날라갑니다. 법인세 떼가고 거래세 떼가고 이런 거보다 그냥 깔끔하게 세금 안 내는 이 시장 놓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개미를 최대한으로 털어먹고요. 최대한으로 흔들 거고요. 투심을 최대한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트를 100% 맹신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코인파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도 중요하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시장에서 정말 큰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라나를 볼 때 뭘 보라고 했죠? 바로 솔라나 메타 밈코인들을 이제 예의주시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관련해서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댓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리 인하하면 하락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금리 하락을 하면 대부분 폭락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영상에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맞는가? 지금 미국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착륙이냐 무착륙이라는 얘기가 거의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스탠스상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저는 이게 과거의 금리 인하하는 시점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연착륙을 할 때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세계의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착륙이 뭐냐면 연착륙은 경기는 둔화되지만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쇼크를 단기간에 팡 때려서 시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가 낮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하는데요. 반면에 무착륙은 성장은 계속합니다. 한편에 인플레와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게 무착륙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전략도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연착륙 국면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무착륙에 있을 때는요, 무너지지 않고 시장은 또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불안정하거나 안정된 자산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저는 지금 금리 인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 동안에 이어지면서 우리 초기의 금리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폭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무착륙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이 시국에서 과연 불안정한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디지털 자산이 얼마나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 안에서 자산으로 생성되어 있는 기존의 흐름들이 저는 비트코인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의견이 다를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이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왜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달러든 중국은 중국만의 위안화, 미국은 미국만의 달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과연 진짜로 불안정한 달러를 대신하고 불안정한 위안화를 대신해서 어떻게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고 하면 저는 ETF를 통해서 기관 대신을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다른 국가로 송금할 수 있는 지금 같은 비트코인 가장 자금을 돌리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 시국에서 금융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미국의 장기 금리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이 꽤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선거 이후에는 금융시장이 반대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하는 웅덩이일 수 있지만 그 웅덩이는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최고의 매수 찬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그간의 연도별 월간 수익률에서 변함없이 유지해 오던 9월의 상승이면 10월, 11월의 상승을 이번에도 100%의 확률로 가져갈지 지켜보는 게 10월 마지막에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월 마지막 월봉이 끝내는 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솔라나 밈코인 관련해서는 10월 봉이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볼 생각이고요.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트코인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흔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예측이 틀려서 보기 좋게 틀려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10월에 텔레그램 모집이 이제 인원이 꽉 차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방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1000부터 $10,000 만들기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있으면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일관성 있게 해서 롱 포지션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브였습니다. 띠띠 빵빵.